안녕하세요. 동예동락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박종휘입니다. 저는 첼리스트 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박종희님은 몇 년도에 다니신 거죠? 까마득히 오래됐는데 03년도부터 05년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00년부터 02년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댓글 달리면 쫓아옵니다. 두 분이 지난 5월 말에 베토벤과 라흐마니노프 그 앨범을 내셨잖아요. 근데 어떤 인연으로 작업하시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앨범을 이제 발매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음악적인 파트너가 제일 중요한 게 또 음반 작업이고,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박종희 선생님이라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그러면 음반 작업을 해보셨는데 그 같이 이렇게 연주를 좀 하면서 호흡을 맞춰보고 나서 느낀 그 서로에 대한 느낌을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같이 이제 음반 작업을 위해 연습을 했을 때 그냥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잘 통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약간 좀 영혼이 통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 말이 별로 필요가 없고, 이제 저희 연주에 와주시는 팬분들께서 이제 별명을 붙여주신 게 영혼의 듀오, 신박 듀오. 그 정도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무대에서. 그래서 항상 연주하기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죠. 자, 예원 다닐 때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예원 다닐 때의 기억, 예를 들면 뭐 담당 선생님이 어땠다던가 잊지 못할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던가 뭐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테지만 그 당시에 저는 쉬는 시간 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일리아드를요. 그랬었고 3학년 때부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자유로워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고요. 제일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를 조금 일찍 가는 바람에 그 고등학교 생활이 없었어서 저에게 마지막 이런 학창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예원학교예요. 지금도 그냥 그때 다녔던 매 순간이 즐거웠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인간 관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 있고 애들끼리도 말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게 우리 예원학교에 나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욕심이긴 한데 저도 만약에 나중에 자식이 있다면 예원학교에 꼭 보내고 싶은, 그만큼 저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을 줬던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종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원을 졸업하고 바로 독일로 갔어요. 서울예고 사실 며칠을 못 다니고 갑자기 가게 되어서,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 수학여행이 예원 때 수학여행이었고, 항상 돌이켜보면은 정말 학창 시절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예원 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좀 특이하게 음악과보다는 좀 미술과 무용과는 굉장히 친했어요. 지금도 놓치마 정신줄이라는 네이버 웹툰 그리고 있는 그 나승훈 작가 그 친구가 아직도 좀 가끔 보는데, 근데 노르웨이 갔었어요. 제가 그 유학할 때 혼자 이렇게 세계 여행 다닐 때. 이 예원에서 만나는 인연은 다른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인연보다 훨씬 더 광범하게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 같은 시기를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게 다 나중에 여러분 재산이 된다 생각해요. 이 인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래서 항상 즐겁게 저가 그랬던 것처럼 학생 생활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건 꼭 해야 되나?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예원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셔서 전공 관련해서 어떤 고민했던 거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공부도 학업도 따로 해야 되고 또 실기 연습도 병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예원 다닐 때 이제 12시 1시까지 연습하고 이제 집에서 자고 그러면 이제 6시쯤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랬거든요. 남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전공의 가장 힘든 일이겠지만 요새는 조명 선생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이 배우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관중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그런 뿌듯함이 힘든 것도 많지만 어차피 뭐 하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뭘 선택해도 힘드니까 지금 정한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해요. 예원 3년은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을 끝까지 안 하더라도 그걸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지금 예원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짜 좋은 추억이 될 거고 신주 선생님께서도 말하셨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취미를 일로 한다, 일도 취미로 하고 근데 보통 다른 이제 직장 가시신 분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취미를 찾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취미를 일로 취미를 하고 취미를 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 행복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만들어준 학교가 예원 학교가 아닐까. 일단은 같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만 있었어서 그런 면에서 유지도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원 학교, 이 예원만의 특별한 점. 예원이 이래서 너무 좋다. 예원이 이래서 너무 특별하다.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교복을 입어도 되게 예원하다, 예원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자부심? 그런 프라이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이 완전 다 이렇게 있다. 만약에 일반 중학교를 갔다 생각하면 사실 그 학교에서 저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 피아니스트를 향한 길이라고 피아니스트를 향해 가는 길은 나 혼자만 걷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외로웠을 것 같은데 모든 애들이 그래도 일단 동일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예원 다닐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들이 좀 가족 같으세요.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퍼스널하게 케어해 주시고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동생도 인문계 다니면서 들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정말 자기 자식처럼 맡겨주시고 그랬던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나서 예원 학교의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기도 해요. 그게. 저 보고 조금 떠오른 게 제가 아무래도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 부산, 제주, 울산 너무 많은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 사람들 너무 야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너무 야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연습실에 잠깐 주차를 했는데 이제 그걸 또 바로 찍어가지고 신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아까 시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무언가에 맞닥뜨렸을 때 할 수 있는 용기는 없거든요. 점점 인간미 혹은 사람 냄새 이런 게 없어져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특히나 코로나 때 더더욱 집안에서 비세열적으로 되기를 강요하는 시기가 됐으니까요. 더더욱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음악가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누군가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불의를 봤을 때 이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공격받을까봐 좀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굳이? 라는 생각도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지만 좀 주도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 펼칠수록 또 음악도 깊어지고 또 주장도 느긋해지고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사소한 것에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느꼈던 감정처럼 서울 사람들이 뭐 사소한 걸 신고하고 막 이렇게 야박하게 행동을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떤 정의로운 일에는 용기를 내는 것을 힘들어한다. 또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가치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외면하지 말고 그때 용기를 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용기 있게 도움을 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성공을 뭐 엄청나게 이제 부와 명예를 가지더라도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좀 더불어 같이 좀 뭔가 잘 해보자 이런 으쌰으쌰하는 게 지금이 있어야지. 아니면 나중에는 점점 이제 좁아져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풀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맞는 사람끼리만 만나려고 하지 예원학교 다닐 때처럼 모든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 심준호 선생님께서도 이제 시와 관련된 감상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자발적으로 좀 비사회화가 된 그를 강요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지금 그 특히 시대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학교에 대면 등교하는 시간이 적고 그러면서 SNS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그런 가상 공간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좀 당부해 주시고 싶은 건 있으신지. 버거슨 감독이 뭐라고 하셨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네, 그분은 하루에도 몇천 번씩, 몇천만 번씩 이기고 계시죠. 맞는 말씀이시니까. SNS 저희도 합니다. 저희도 하는데 필요악이에요. 음악가로서 자기를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SNS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SNS, 굉장히 파급력이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다들 좀 이렇게 소위 말해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내 게시물을 많이 좋아해주고 뭐 누군가가 댓글을 많이 달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심지어 그거를 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로워라든지 댓글 달아주는 사람들을 뭐 사서 제 주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막 이상한 계정들이 있어요. 통 긴 계정들. 게시글도 없고. 근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공허하잖아요. SNS는 가상이에요. 어차피 거기서 스타가 돼봐야 길에서 만나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부지기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다르잖아요. SNS에 나오는 자신은 다르고 매체라는 게 영혼을 좀 갉아먹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쓰면 중독도 되고 그리고 뭘 올렸을 때 공격받기도 쉬워져요.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정말 현명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SNS라는 건 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다 하고
그 속에서만 일어나는 또 그 거기만의 그 에센스만의 소사이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 중학교 때 나이대가 아이들이 이걸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했어요. 했고 뭐 근데 하면서 이제 되게 그 안에 싸움도 진짜 많이 나요. 댓글 한번 달고 뭐 너무 하다가 진짜 막 너 나한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있어? 막 이러면서 또 그때만 해도 뭐 그 정도였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저희 때는 핸드폰이 없고 굳이 컴퓨터 켜서 그걸 로그인을 하고 사진 올리려면은 그 디카에서 이렇게 디카 맞아. 올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작업이 수반되어 해서 지금처럼 쉽게 막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올릴 때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올려요. 근데 지금 그냥 나 이거 올려봤자 반응을 봐야지. 좋아해주면 더 자극적인 거 올리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에 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또 익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익명성에 그런 거에 숨어서 욕도 하고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분명히 이불을 발로 차는 날이 올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막 이제 완전 홧김에 이렇게 했다가 뭔가 나중에 후회하고 맞아요. 하지만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즐겁게 싸움의 장을 만들지 말고 슬럼프를 극복하셨던 방법. 제일 큰 슬럼프. 아니면 뭐 어떤 시기적인 슬럼프도 좋고 어떤 사건도 좋고. 네. 저는 슬럼프는 없었고요. 너무 살기 바빠서 열심히 하기도 바쁜데 이제 슬럼프가 없었는데 너무 열심히 한 게 문제였더니 저는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첼로를 이제 1년 넘게 못했었어요. 강제적으로 2014년 말부터 15년 말까지. 근데 그때 굉장히 심적으로 피폐해졌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좀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페이스북을 켜요. 페이스북을 키잖아요. 그때는 페이스북이 굉장히 활발했던 때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의 연주할 때 영상이 쫙 올라와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러면 이 무력감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너 잘했는데 나 연주하고 싶은데 근데 안 움직이니까 내 팔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좀 인생 공부를 많이 했죠. 저도. 왜냐면 제가 딱 그거였거든요. 그 뇌에 명령이 잘 안 가서 그러니까 뇌는 이 손이 활을 잡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못 잡는 거죠. 그런 장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처음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돼?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없어서 갑자기 너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방에 틀어박혀서 재활 갈 때 빼고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진짜 페인처럼 살았어요. 그러고 자격지심만 늘어나고 좀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한 게 나 이거 나오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요. 11시에 연주였는데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재발을 할까봐. 그 이제 거의 완치됐다고 말하고 이제 한 3, 4개월 이제 뒤였는데 새벽 2시에 잠이 깼어요. 12시에 자서. 그래서 연습실에 새벽 3시부터 한 거죠. 이제 9시까지 계속 연습하는. 너무 불안하니까요. 근데 그만큼 간절했어요. 이제 아무도 몰랐던 다시 재기 무대였고 그때 모든 걸 정말 다 쏟아서 연주했던 기억도 있고 그러고 나서 다행히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그전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했던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서 입 닫고 학교 오는 거 마냥 그냥 당연히 제가 첼로 했던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가끔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너무 건강하고 그런 나이니까 지금일수록 더욱더 정진해서 정말 대원학교에 걸맞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냥 가끔씩 이제 저한테 뭐 자기
딸이나 아들도 하는데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꼭 알려달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라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동기부여가. 그리고 4년 전에 큰 한번 위기가 있어요. 저는 근데 아까 심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손이 아파서가 아니고 전 정신적으로 뭔가 나 피아노에 질렸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냥 나 그만하고 싶어. 한창 이제 연주도 많이 없었고 나는 이제 쓸 자리도 없는 것 같은데 딴 거 할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딴 걸 진짜 한 것보다 그냥 그동안 내가 피아노 치면서 못 해봤던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정처 없이 혼자서 운전해서 어디 가기도 해보고 또 하루는 이렇게 지내보고 저렇게도 지내보고 그냥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6개월가량을 지내고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더라고요. 음악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 이거 이렇게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오랜만에 들어서 다시 시작을 했죠. 그렇게.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슬럼프를 어떻게 하면 이겨내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계속 파서 득도하는 거와 이제 잠시 내려놓고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세상 그냥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타게 했던 방법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냥 잠시 오케이 안 되는구나. 잠시 내려놓고 진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좀 보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꽃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하나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가 문제인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여기만 보진 않잖아요. 멀리서 볼 때 잘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걸 힘들고 지칠 때는 한 번씩은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보는 그런 훈련도 좀 많이들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한 발짝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정진해 나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이게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신 차이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책임감이 강하세요. 책임감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무거운 거고요. 사실 어떤 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쉽기도 해요. 하지만 그 책임감이 어른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또 피아니스트로서, 첼리스트, 무용수로서, 뮤지컬로서 항상 맡은 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항상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죽은 시인의 사회 아마 요즘에도 틀어주지 않을까요? 그거를 오늘 즐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너무 내가 어떻게 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매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는 너무 즐거운 스트레스였다. 너무 즐거운 고통이었다.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내가 하는 실기가 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그것도 힘들 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힘들 거고 근데 그냥 그 순간을 편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즐겨요 많이들.